수십 명의 사람들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알몸으로 모여 있습니다. 땀 냄새랑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공간에 뜬금없이 원피스, 주술회전, 김열의 칼날 캐릭터들 여기저기 박혀 있고요. 탕 속의 물은 핏빨강색으로 펄펄 끓어대고 있어요. 여기 나쁜 그런 곳 아니고요. 일본 전역 점포수 1위, 연간 이용객 1300만 명, 망해가던 사양 사업을 오타쿠 성지로 바꿔버린 곳이자 벌거벗은 자들의 천국, 바로 고쿠라쿠 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슈퍼센터, 그러니까 대형 목욕탕인 고쿠라쿠 유의 창업주 니카와 다카다케는 원래 대형 보일러 설비랑 산업용 연료 그리고 비닐하우스 자재 같은 거 팔던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목욕탕에 대형 보일러 놔주고 매달 기름 배달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1990년대가 되니까 거래처들이 줄줄이 줄폐업을 하는 거예요. 수금을 하다고 하면 목욕탕 사장님들이 미안하네, 기름값 줄 돈이 없어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매번 가는 곳마다 줄폐업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버리니까 현장에서 이걸 지켜보던 이 양반 뚜껑이 화끈하게 열려버립니다. 아니 기계 멀쩡하고 물도 뜨끈하게 잘 나오는데 왜 망해? 당신들이 그렇게 미간 찌푸리고 있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가 너무 좁아 터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분노를 토해내는데요. 답답했던 이 양반 결국 본인이 직접 칼을 뽑아듭니다. 돈 못 받을 바엔 차라리 내가 직접 차리고 만다. 물 데우는 건 내가 제일 잘해 하면서요. 근데 무작정 차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동네 목욕탕들이 줄폐업하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집욕조의 보급이 너무 심하게 잘 돼서였는데요. 집집마다 최신식 욕조가 다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목욕탕에 간다? 그러기엔 동네 목욕탕의 메리트가 너무 없었던 겁니다. 옛날 목욕탕들 생각해보시면 콘크리트로 완전 꽉 막힌 건물에다가 천장도 낮아서 답답하고 습기 꽉 차서 거의 내가 찜기나 관짝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속 터지잖아요. 이걸 니카와 사장은 간파했어요. 사람들에게 집욕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개방감을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천장 무지막지하게 높이고 창문 엄청 크게 내서 밖에 훤하게 보이게 하려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양반이 하던 두 번째 전공, 바로 비닐하우스를 떠올립니다. 농업용 대형 창고나 비닐하우스처럼 철골로 뼈대를 세우고 큰 기둥을 없애서 시야에 갑갑한 것들을 싸그리 지워버리고 천장을 아파트 2, 3층 높이로 시원하게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으니 건축비는 반으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실내에 들어왔는데 마치 야외에 있는 것 같은 압도적인 개방감이 생기는 거죠. 동네 목욕탕은 약간 던전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니카와 사장이 만든 목욕탕은 신전 같았달까요? 그리고 일본 목욕탕 업계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치기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데, 당시 노천탕은 차 타고 멀리 온천 여행을 가거나 비싼 료칸에 묵어야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사치였어요. 근데 니카와 사장 양반은 아니 노천탕이 꼭 산속에만 있어야 해? 료칸을 도시 한복판에 훔쳐오면 되잖아 라며 과감하게 건물 밖에 땅을 파고 울타리를 친 다음 진짜 야외 노천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좁은 욕조에 갇혀있던 도시인들은 열광의 도가니탕에 뛰어들어서 몸지셨어요. 천엔 정도로 하늘을 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다고 지려버린다. 멀리 가야만 했던 사치템을 슬리퍼 신고 즐기는 일상템으로 끌어내린 것, 이게 니카와 사장이 만든 슈퍼센터였던 겁니다. 고쿠라쿠유를 해석하면 극락탕이라는 건데 가보시면 왜 극락인지 바로 이해 쌉 가능한데요. 여기 음식도 작살나는데 일단 목욕탕인 만큼 탕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탄산이 한가득한 탕이 있는데 이 탄산탕에 발을 쏙 넣으면 진짜 발가락 넣는 순간부터 대형 사이다 속에 빠지는 것처럼 온몸의 솜털 사이사이에 기포가 타다닥 하고 달라붙어요. 닥터피쉬 해본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물에 닿는 순간부터 수백만 마리 닥터피쉬가 발가락에 다다닥 하고 입을 가져다 대는 느낌이에요. 머리만 쏙 빼고 몸을 담그면 달라붙어있던 탄산기포가 피부로 흡수되면서 혈관이 쫙 벌어지고 확장되는 듯한 감각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그 안에 있기만 해도 3분 만에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정수리에서 땀이 방울방울 맺힙니다. 여기서 땀 쫙 빼고 야외 나가서 누우면 그냥 바로 뇌가 녹아버리는 듯한 황홀한 상태로 돌입이 가능해요. 사실 목욕은 빌드업이고 고쿠라쿠유가 체인이잖아요. 근데 이 목욕탕 체인점의 음식들이 말도 안 되게 진짜 침샘 아플 정도로 맛있는데요. 일단 일본에는 가라아게 협회라는 튀김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있고 이 양반들이 주관하는 가라아게 그랑프리가 있어요. 이게 전국에 네로라 하는 치킨 고수들이 목숨 걸고 붙는 거의 튀김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거든요. 여기서 뭐 전문점도 아닌 목욕탕이 그것도 5년 연속으로 금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른다 긴다 하는 전문
좋은 점들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고쿠라쿠유가 금상을 뜬금없이 탄 겁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크기가 어린애 주먹? 뭐 거의 여자분들 주먹만한데 이 닭덩이를 한 입에 베어무는 순간 화자작 하는 소리가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튀김이 경쾌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제 소스가 있어요. 생강이랑 마늘을 때려 박은 이 특제 간장 소스에 닭다리살을 24시간 램수면으로 재워버리는 건데 이걸 한 입 씹는 순간 짭조름한 감칠맛과 뜨거운 육즙이 입안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게 설계해놨어요. 대충 난다긴다 뭐 그런 치킨집 사장님들이 이거 한번 먹어보고 도대체 목욕탕에서 왜 이런 맛이 나오냐라면서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탕이랑 사우나로 미세 플라스틱이며 노폐물이며 쫙 빼고 나서 다시 들이붓는 가라아게 한 입과 생맥주는 정말이지 죄악이지만 극락입니다. 이게 죄라면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루소바도 파는데 고쿠라쿠유 이 양반들 진짜 목욕탕이 메인인지 식당이 메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자가 제면을 해요. 갓 뽑은 면을 얼음물에 빡빡 씻겨서 내다 줍니다. 또 진짜 메밀 함량이 높은지 면을 먹으면 순도 높은 메밀 맛집 특유의 툭 투둑하고 기분 좋게 절단되는 그 거친 식감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쯔유에 반신욕 시키고 곧바로 후루룩 빨아당기면 고소한 메밀향이 전신에 퍼져버리는데 뜨거운 온천물에 불어 터져서 흐물거리던 식도와 위장이 놀라서 정신 차리고 바짝 기립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맛집 아니 목욕탕은 탄탄대로만 걸을 줄 알았는데 2020년 창사 이래 최대 재앙이 닥쳐버립니다. 그 코로나 말입니다. 밀폐된 공간, 마스크 벗는 곳, 남들과 살이 닿는 곳. 그러니까 목욕탕은 바이러스 시대의 최악의 기피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님은 0명인데 어쩌다 올지도 모르는 손님,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물은데워야 하니 매일 수천만 원씩 깨지고요. 매출은 70% 이상 떨어졌고 순식간에 30억엔이 넘는, 그러니까 300억 정도의 적자가 쌓여버립니다.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로 빚이 자산보다 많아서 파산 직전까지 가버리는데요. 일본의 목욕탕이 너무 많았다. 결국 남는 건 오래된 온천뿐일 것이다. 목욕탕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 순간 고쿠라쿠유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드는데요. 바로 오타쿠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 양반들 목욕탕에 물 대신 애니메이션을 들이부었어요. 파산 직전에 탄지로랑 랭고쿠의 이미지를 따온 탕을 만들어서 간신히 산소호흡기 달았는데요. 진짜 광기는 주술회전과의 콜라보였습니다. 보통 콜라보 탕이라고 하면 주인공을 상징하는 색깔 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귀엽게 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 탕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료멘 스쿠나의 영역전개 복마 어주자의 탕. 들어가기만 해도 몸이 자동 해체될 것 같은 느낌인데 심지어 물 색깔도 스쿠나의 컬러인 검붉은 장미색이에요. 그 외에도 이타도리 유지의 구속탕, 고조 사토루의 술식 창탕. 탕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물 색깔도 고조 사토루의 육안처럼 영롱한 하늘색이고 식당에서는 고조 사토루의 파르페를 팔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를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복마 어주자 탕 가서 스쿠나에게 내 몸을 바치자라 하면서 전 세계의 팬들이 수건 한 장 들고 목욕탕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륙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일본 본사가 망해갈 때 회사를 멱살 잡고 먹여 살린 건 중국 상하이 점포였어요. 원래 중국은 욕조 문화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고쿠라쿠유는 그럼 중국 문화를 섞어주지 하면서 목욕탕 안에 마작방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일본식 온천물에 몸지지고 나와서 헐벗은 채로 가릴 곳만 가리고 하는 마작 한판. 상하이 부자들 사이에서 이게 럭셔리 코스로 소문이 돌면서 그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어에는 하다카 노츠키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알몸의 교재인데 주로 목욕, 온천, 사우나 같은 상황에서 같이 욕탕에 들어가고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일본에 가시게 된다면 고쿠라쿠유의 탄산탕에 들어가 속마음을 털어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